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이런 오늘 4월 5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역대급으로 좀 늦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6시 37분 됐네요. 6시 27분에 나와도 빠른 것도 아닌데 한 10분 정도 평소보다 더 늦었어요. 와, 저기 해가 뜬 것도 보이고요. 이미 해가 떴습니다. 저기 언덕이 있어가지고 사실 해가 뜨는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이제 해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주변은 좀 그런데 이미 해가 떴어요. 물론 지금 이제 4월 중순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날짜긴 한데, 네. 제가 좀 아침에 좀 뒤치다거리다가 일어나기는 그렇게 늦게 일어난 건 아닌데요, 5시 59분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늦었어요. 네. 앞으로는 더 좀 일찍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또 좀 아직도 쌀쌀합니다. 아침 날씨는, 아침 기온이 말이죠, 낮은 편이에요. 영하 1도 그 정도고요. 대신 미세먼지는 좀 괜찮은 편이고요. 날씨가 좀 평소보다 추우면은 미세먼지가 괜찮아지고, 만약에 평소보다 좀 온화한 따뜻한 날씨가 되면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리고요. 좀 이렇더라고요. 뭐 하나 진짜 약간 다 괜찮은 그런 날씨가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조금 약간 안 좋은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또 잘 착용하면은 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기가 좀 맑았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살짝 아침에 이렇게 안개가 좀 끼네요, 이 주변에요. 그래도 비교적 맑은 날씨 계속되고 있고요. 네. 자, 이제는 확실히 그 한겨울에 이제 방송할 때하고 다른 게, 그냥 이렇게 출발하면은 이미 날이 밝아 있어요. 예전에 또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요, 한 12월 1월 막 이럴 때, 한창 그때 걸을 때도 날이요 그냥 어두컴컴했거든요. 깜깜했어요. 그때는 한 7시까지 제가 통상 이제 걷는데 7시가 돼도 날이 밝아오지 않았던, 새벽에 해가 뜨는 시간이 무지무지 늦었던 그 시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4월이 되고 이러니까 마치 제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해가 먼저 그냥 뜨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되냐면 6월 한 20일 정도까지, 6월 말까지 이렇습니다. 6월 말이 이제 하지잖아요. 그때가 1년 중에 해가 가장 긴, 낮이 가장 긴 날이죠. 그만큼 해가 일찍 뜨는데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이제 갑니다. 지금 소리, 닭 소리도 더 우렁찬 느낌이고요. 또 좀 재미난 뉴스가 최근에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가는 뉴스들이 좀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그 PPAT라는 거 아세요? PPAT. 뭐 기초 자격 시험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기초 적성 시험, 기초 자격 시험 뭐 요 정도로 이제 불리는 것 같은데요. 그게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그 이제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이제 낼 때요. 후보자 당에서는 이제 공천을 하잖아요. 공천을 하기 위한 이제 심사 과정에서 시험을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부터 이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국민의힘 대표, 그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던 어떤 자질에 대한 검증, 어떤 능력에 대한 검증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능력, 과연 이렇게 공직자로 활동할 사람들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가. 그러니까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을 거예요. 그 정계에서 그렇게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활동을 해오다 보니 여러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논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정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판단을 좀 하게 됐을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국민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됐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또 강아지가 오네요. 안녕.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그걸 도입한 거예요. 이게 진짜 도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당에서 이제 추천, 그러니까 공천이죠. 공천을 받기 위해서 객관적인 시험을 봐야 되는 논란이 많았죠. 작년에도 많았지만 아마도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찬반 토론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대표가 본인의 그 대표로 선출되기 전에 이미 공약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강하다 보니 그 다음에 대선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치단체장 말고, 그러니까 뭐 이번 선거에서 이제 광역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지방의원들 이렇게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일단은 지방의원들한테 적용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타협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PPAT를 시행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금은 적격성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거기까지 이걸 적용해야 되겠냐 하는 뭐 반대가 많았던지 일단은 좀 유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웃기는 게, 좀 웃긴다고 하면 그렇고요. 좀 흥미로운 게, 예, 모두 문항이 객관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PSAT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거는 공직 적격성 검사 뭐 이렇게 부르죠. PSAT. 그게 그럴 겁니다. 약자인데요.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해가지고, 그러니까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죠. 공공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될 사람들의, 예, 그런 적성을 이제 알아보는 시험이라는 거거든요. 그 형태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의 대표가 아마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PSAT를 통해서 이제 선발되는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시험을 통해서 선발되는 직업 공무원이라고 하죠. 예. 5급 공무원, 옛날에는 이제 행정고시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아마도 말이죠, 그런 행정고시를 통해서 선발된 그 공무원들의, 예, 능력을 높이 평가를 한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맞거든요. 그 시험 자체가 어려운 시험이고요. 예, 물론 뭐 PSAT만으로 그렇게 그 점수만으로 선발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2차 시험도 있고, 예, 2차는 주관식이죠. 그 다음에 3차 또 면접시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포괄적으로 이제, 예,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여러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마도 그 시험에서 그 시험의 룰을 좀 따라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뭐 그런 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당원에 대한 부분, 당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정당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정당의 헌법 같은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선거법에 대한 거, 워낙에 이제 공직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법이 또 선거법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PSAT에서도 이제 주어지는, 예, 뭐 자료 해석이라든지 상황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분야가 각종 현안에 대해서 무슨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복지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다 잘 또 분석하고, 예, 문제 해결력을 갖췄느냐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과정들이 실제 PSAT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주관식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제일 처음에 궁금했던 게 PPAT라는 시험을 했을 때 문제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 자체에서 뭐 창반 양론이 있고, 예, 뭐 이래서 이게 필요하고 이래서 안 되고 뭐 이것도 있겠지만, 저는 궁금했던 게, 그래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주관식으로 할까? 그래도 이런 어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하기 위한 준비는 주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마 맞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객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초 자격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할 때 객관식 시험, 주관식 시험 이렇게 이제 장단점을 뭐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결국은 뭐냐, 이 시험 자체도 공정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기본적인 걸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운 거를 물어볼 건 아니다.
이 시험의 취지를 봤을 때는 기초라는 부분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통과 못해? 예. 그러면 공청 자격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뉴스에서 봤을 때는 광역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예, 광역 지방 의원 같은 경우에는 70점, 뭐 기초 지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60점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점수에 미달하면은 공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재밌는 게 또 뭐 유튜브 같은데, 그러니까 PSAT 뭐 강의 같은 건 유튜브에 잘 올라오잖아요. 우리 뭐 국가적으로 좀 중요한 시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유튜브에 영상들 많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뭐 문제풀이 영상도 있고요, 무슨 각종 수험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수능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를 무료로 또 볼 수도 있고 이런데요. 이거 좀 벗어야 되겠네요. PPAT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흥미롭게 사람들의 주의를 이렇게 확 끌 수 있는 거, 이런 걸 참, 와, 이렇게 잘 이끌어 간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PAT 자체가 하나의 또 테스트다. 이 테스트 자체가 하나의 테스트다, 하나의 실험이 아닌가. 만약에 이게 진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나라에도, 다른 그 민주주의 국가에도 아마 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속단은 내릴 수는 없지만, 뭐 반대의 목소리도 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시험으로 선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또 하기도 하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그걸 한번 봤어요. 궁금하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공천 룰을 적용할까. 민주당은 또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계층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많이 못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문호를 많이 개방을 하는, 특히 청년들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청년.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원장도 공동 비대위원장이죠. 한 명이 20대 그 여성 비대위원장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관심,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그 후보를 이렇게 이제 뽑을 때 청년에 대해서 한 30% 청년들로 이렇게 이제 포진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 예전에 적극적 조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좀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좀 덜 가진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덜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를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공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수자 우대 정치, 우대 정책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은 그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정책들 때문에 정작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려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어디에 더 방점을 찍느냐, 뭐가 더 지금 요즘에 요즘 시대에 걸맞는 방법인가, 이런 거를 보는 관점이 서로 간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을 보면 마이클 샌델도 사실은 어떤 소수자 우대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진짜 능력 위주로만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가 그게 올바른 사회인가, 능력이란 것도 사실은 공정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샌델조차도 그럽니다. 거기에 의문을 제시를 하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지만 특정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볼 기회를 이제 갖게 해주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납득할 만한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을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뭔가 100% 공정하다, 객관적으로 공정하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장소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들 마인드에 따라서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가능한 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번엔 이렇게 하자, 좀 시대가 변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내가 몰랐던 부분 있었구나, 그렇게 납득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어쩌면은 진짜 공정, 그 공정에 이르는 길, 공정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배우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정말로 누구나 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딱 그런 상태, 그게 100% 이루어지는 거는 정말 꿈같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으로 다가가는, 어차피 사람은 또 되어가는 존재라고 하듯이 그 공정으로 다가가는 그 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풍부의 이슈픽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눈여겨본 뉴스가 있는데요. 편의점 말이죠. 요즘에 편의점이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사가 잘 될까요, 아니면 잘 안 될까요? 매출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항상 그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특이한 현상이 요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20대, 30대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20대가 약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핏 제가 수치를 봤는데요, 대략 20대 가맹점주 수 한 25%, 그러니까 편의점이 크게 좀 메이저 편의점이 한 3군데 정도 있잖아요. 뭐 CU, GS25,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마 CU였던 것 같습니다. CU 편의점 기준으로 가맹점주가 대략 4분의 1 정도, 25%, 26%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기존의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편의점을 창업하는 그런 연령대였던 50대 연령층, 주로 50대가 많았거든요. 50대가 주역이었죠. 어떤 이제 자영업, 창업을 할 때 항상 주역들은 50대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도 좀 모아놓은 그 재산을 가지고 뭔가 일을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50대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가맹점주 숫자에서는 대략 50대가 한 28%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불과 20대 가맹점주하고 숫자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습니다. 예. 전국에 편의점이 한 5만 개, 예. 한 5만 1000개 뭐 정도,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이제 역대급이고요. 예. 그렇게 젊은 20대, 30대, 특히 20대가 처음에 사회에 진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창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독특한 사회 현상이 발생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는 확실히 좀 그런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없다. 아마도 그 편의점을 창업하는 그 20대 청년들도 말이죠, 주변에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저런 다른 그런 직장에 취업하는 친구들, 그 주변에 이제 뭐 동료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겠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거 아닐까요? 그래, 평생 직장도 없는데 저 친구들 저렇게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뭐.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런 수입도 결정이 되고, 내가 잘하면은 이건 잘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들, 자신의 능력을 또 발휘해보고 싶은 생각들,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사실 진짜 한 30대, 4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적극성이 좀 떨어질 거예요, 아마도. 그래도 뭐 대학을 나오고 뭐 공부를 하고 이러면은 취업을 해야지. 내가 뭔가를 처음부터 내 스스로 이걸 시작해 본다는 거, 그게 진짜 또 강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죠. 지금 사회가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20대 젊은 층들의 그런 창업은 결국은 그거죠.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 오래된 경력이라든지 그런 걸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특히 IT 기술, IT 쪽에 이제 접목되는 그런 성향들, 그런 배경 지식들,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할 수가 또 있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젊은 또 20대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걸 본대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지금 유행하는 뭐 무슨 제품, 식제품 같은 거는 뭐가 있고, 어떤 게 막 각광받고 있고,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는 그 편의점에 그런 것들로 이제 진열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 해당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뭐 좀 인기 없을라 치면은 바로 그냥 씌워버리고. 그러니까 옛날 구멍가게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옛날 슈퍼들, 나이 지긋한 그런 아저씨들이 막 그냥 앉아가지고 정적으로 운영하던 그런 편의점이 아니고, 이제 막 역동성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더 순환을 빨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요, 운영 방식도 그렇고요,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치킨집도 마찬가지죠. 잘 되는 집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유의 운영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이걸 연구하고 어떤 식으로 또 그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예, 또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어떤 식으로 요거를 해결을 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또 이런 정신도 있어야 되고, 멘탈도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한 번에 딱 이 업계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업계가 참 하면 유리하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도 사실은, 예, 저마다 자질이 있고요. 예, 거기에 적합한, 예, 그런 적격성을 갖춘 사람들이 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차린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걸 잘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풍부 이슈픽 이렇게 아침 방송, 예, 이렇게 재미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예, 좀 더 일찍, 이제 4월도 이제 점점 중순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찍 나와서, 예, 아침을 이렇게 산뜻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 이거 좀 안경을 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안경에 김이 좀 많이 서려 가지고요, 몇 번 안경 떨어뜨리려 했는데 안 떨어뜨렸네요. 다행입니다. 예.